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 작고 강력한 첨단 무기는 적을 무력하게 만들고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는다. 바로 엄청난 명중률과 파괴력을 자랑하는 우리 군의 보병 화기 K-시리즈. K-시리즈 레이더망 안에서 그 어떠한 적도 안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군의 자랑, 세계 최강의 보병 화기 K-시리즈가 지금 그 베일을 벗는다. 현대 전쟁은 첨단 과학의 전쟁이다. 속전속결로 적을 한순간에 섬멸하는 진화된 신무기들의 등장. 빠르게 변하는 전쟁터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전투의 종결은 바로 보병의 마무리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소화기는 그들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생명줄이다. 수많은 현대 무기체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병 화기 이야기이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20여만 평 규모의 종합 사격장.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각종 화기 운용을 숙달하기 위해 훈련 중이다. 그리고 이곳에 K-시리즈 중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있다. 유탄을 발사시켜 전방을 초토화시키는 고속 유탄 발사기 K4이다. 세계 동종 무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화력은 우리의 기술력이 맺어낸 결실이다. 흥미로운 점은 K-시리즈의 개발 역사가 반백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70년대 초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군이 뚜렷한 국산에 대한 화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일제 시대 갖고 있던 화기에서 특히 이제 미군들이 오면서 미군이 쓰고 있는 무기. 건국 이후 한국 전쟁까지 국군의 주력 화기는 미제 M1 소총이었다. 그리고 베트남전에 참전하며 미군이 개발한 M16 소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보병 화기의 개발이 각국의 국방력을 나타내는 척도였던 그 시절, 우리나라는 자주국방 확립을 위한 자체적인 무기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국내 기술력으론 당장 소화기를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 그래서 시작한 것이 M16의 국내 생산이었다. 그때 미국의 그 M16을 생산하는 콜트라는 업체가 턴키 베이스로 저희들 조병창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병창 시절부터 M16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가볍고 단발 명중률이 높아 경량 자동 소총의 혁명이라 불렸던 M16 소총. 1974년부터 무려 60만 정에 가까운 M16 소총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다. 하지만 M16 소총은 미국군의 체형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한국인의 체형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한국 그 체형에 맞는, 한국 지형에 맞는, 한국군 운영 개념에 맞는 소화기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그때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저희들 회사에서 K1A, K2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 그 K-시리즈의 그 최초 K1A, K2가 저희들 자주국방의 근간이 된 베이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72년 말부터 우리 군에 맞는 한국형 보병 화기 K-시리즈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K란 한국형을 나타내는 철자로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개발돼 일본을 달 수 있었던 보병 화기는 K1 기관단총이다. K1A는 초창기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M16의 시스템을 좀 따랐습니다. 특장점은 사실은 개머리를 뺐다 넣었다 이제 줄일 수 있게끔 편의성을 도모를 했고, 특히 소형기며 소음기를 장착해서 작전 운영 성능을 극대화한 부분이 큰 장점이죠. 개머리판을 밀어넣을 수 있는 휴대성은 기동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K1은 우리 군의 체형에 맞게 체격이 작은 소화기를 목표로 전체적인 무게와 길이를 줄였다.
또 우리나라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동이 쉽도록 사격 시 개머리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화력 지수를 높이면서 그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거죠. 뭐 산악 전투 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탑재 요원이라든지 운용 운심 폭들이 좁게 이제 규제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적합하게끔 되어 있죠. 하지만 총신이 짧아지며 원거리 사격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단총 최초로 5.56mm 나토탄을 써서 살상력을 높였다. 특전사에서 현대전에 맞는 돌격용 소총을 만들어달라는 요청 아래 연구개발된 K1 기관단총. 좁은 지형에서 이동이 쉽도록 제작돼 시가전과 게릴라 전투 등 특수부대 주력 화기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K1의 경우 가스 튜브식 작동 원리로 계속된 작동 불량이 제기됐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가스 피스톤 작동 구조이다. 가스 튜브 방식은 탄매가 많이 끼는 그런 그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스 피스톤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더 버전업된 개량된 소총을 만들게 된 게 K2 시리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K2는 입대하면 모든 병사들이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소총이다. 대중화된 만큼 장점이 많다는 얘기다. 동심 원리를 채택해 정확한 조준이 가능해졌고 3.4 기구를 채용해 탄환 낭비를 막고 연사성을 높였다. K1 기관단총이 우리나라 최초의 보병 화기라면 K2는 본격적인 현대 소총의 시대를 연 것이다. 소총은 전장에서 병사 자신을 보호하고 돌격 사격, 방어 사격 등 보병에게 부여된 임무를 돕는 가장 친밀한 전우다. 그리고 한국형 소화기 K2는 이 모든 것을 실행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장점을 갖춘 무기다. 기존에 우리 군이 사용했던 M16 소총이 습도에 약해 잦은 고장을 일으킨 반면 K2 소총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다. 극한 상황에 대처한 다양한 성능 테스트로 그 뛰어난 기능을 입증했다. K2 같은 경우는 M16이 아직도 그 개선하지 못하고 아직도 M16에 대해서 크레임을 많이 받고 있는 가스 파이프식의 단점을 가스 피스톤식으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 초창기 시절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버리고 장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AK의 기능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까지 접목시켜서 정말 K2는 K1A 이후에 M16이나 AK의 장점만 보면 정말 좋은 총으로 국산화를 시킨 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로 개발된 5.56mm K100탄을 사용해 유효 사거리를 늘렸다. 1초에 약 5천여 번의 회전. 일반적으로 탄자가 목표까지 안정된 비행을 하려면 높은 회전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총열 속의 강선 회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형 K100탄은 기존 M16 소총의 M193탄보다 더 빠른 강선 회전율을 자랑한다. 이는 총알이 안정되게 멀리 날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안정되게 날아간 총알은 600m에 있는 타깃을 정확하게 관통한다. 이는 산악전 능력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전투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과연 유효 사거리와 우리 지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나라 특성상 산악지대가 맞는데 산악지대 전투 시에 나무를 엄폐해서 숨어 있는 적을 효과적으로 살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간통력이 있는 단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지형과 한국인의 체형에 맞도록 개발된 K2 소총. 1984년부터 생산된 K2 소총은 1990년도부터는 거의 모든 부대에 보급됐다. 또 해외로도 수출되며 세계적인 명품 소총으로 우뚝 섰다. 그렇다면 그 위력은 어떨까? 제작진은 K2 소총에 5.56mm 탄의 사격을 부탁했다.
시원하게 관통된 목표물. 가까이 가보니 그 앞면과 뒷면의 차이가 확연하다. 처음에 통과하는 탄착점은 그대로 구멍만 나고 뒤에는 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헤쳐야 되나? 살을 감아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파괴력은 적에게 치명상을 남긴다. 또한 5.56mm는 총알이 가벼워 단순 관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쪼개져 파편을 남기기 때문에 적군에게 입히는 상처는 더욱 커진다. 이는 적의 전투력 상실을 의미한다. 또 요즘의 추세에 맞춰 부가 장비를 장착해 K2 소총의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다. 정말로 멋지지 않은가? 야전 전화기도 겨우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한국형 보병 화기의 역사를 시작한 K2 소총과 K1 기관단총. 그 성공적인 시작은 보병 화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입증하며 코리아 시리즈의 연이은 개발로 이어졌다. 여기 죽음의 발명가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바로 다살상 무기인 최초의 기관총으로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은 발명가 맥심이다. 과거 근접 무기를 가지고 싸우던 백병전 위주의 전투는 기관총이 등장하며 전쟁 방식이 180도 전환됐다. 우리나라 기관총의 역사는 한국 전쟁 당시 사용된 M1919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량 살상 무기인 기관총의 등장으로 보병이 대열을 갖춰 돌진하는 돌격 전술은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M1919 이후 M60 경기관총을 미군으로부터 인수했지만 더 경량화된 기관총이 절실했던 상황.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K3 분대 지원 화기다. 분당 700에서 900발의 사격으로 800m 내 적군을 섬멸할 수 있다. 또 기존의 M60 기관총이 10kg이 넘는 육중한 무게의 2인 시스템이었다면 우리가 자체 개발한 K3 경기관총은 6kg의 1인 운용이 가능한 경량 구조다. 게다가 양각대와 총열의 분리가 가능해 이동이 용이하다. 송탄 방식은 200발 탄알띠로 비상시 소총용 탄창까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빠르게 쏘는 만큼 열로 인해 총열이 휘어지면 교환을 해야 하는데 잠깐의 순간에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전쟁터. 총열에는 손잡이를 달아 발열 장갑을 끼지 않고 신속히 예비 총열을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사거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가늠쇠 역시 K3의 장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관총인 K6. 독자 개발한 보병 화기의 6번째 모델이다. 사격 소리가 흡사 대포가 터지는 것 같다. 분당 600발 사격이 가능한 K6 중기관총이다. K3처럼 개인 운용은 힘들지만 뛰어난 화력을 바탕으로 전차나 장갑차 등에 탑재돼 운영된다. 그리고 여기 커다란 덩치만큼 뛰어난 화력을 자랑하는 또 하나의 공룡 화기가 있으니 K4 고속 유탄 발사기다. (1993년부터) 야전에 배치 운영되고 있는 K4는 미국이 보유한 험비 차량을 일격에 파괴하고 2개 분대 병력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다. 이런 강력한 화력은 일반 유탄의 3배 달하는 비행 속도를 가진 고속 유탄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최장전.
격발기를 누르면 사격이 이루어지는 자동식으로 명중률 높은 자동 사격이 가능하다. 5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K4는 수류탄 위력의 40mm 유탄을 사용하는 38kg 무게의 고속 유탄 발사기다. 부대 기동에 위협을 주는 밀집 부대와 경장갑 차량, 공룡 화기를 1500m 거리에서도 격발기 안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으며 발사 속도는 분당 350발 정도다. 게다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탄약을 골라 쓸 수 있다. 인마살상용 KM-383 고폭탄과 적차량이나 장갑차를 파괴하는 KM-433탄, 그리고 연습탄인 KM-385탄도 있다. (2000m) 떨어진 곳에서 2인치 두께의 강판을 뚫는다는 전설의 총 K4. 제작진은 안전을 위해 화력을 뺀 연습탄을 이용해 K4의 위력을 체험해보기로 했다. 오늘 실험에 참가할 도우미는 폭발에도 끄떡없다는 강철 금고. 철벽 숲이 펼치는 금고의 강철 두께만 11cm. 그 무게는 37kg에 이른다. 우선 단발 사격으로 금고를 명중시켜 보기로 했다. 과연 견고하기로 소문난 강철 금고는 K4의 위력을 막아낼 수 있을까? 총열을 떠난 유탄은 초속 240m로 목표물을 향해 막힘없이 날아간다. 명중이다. 견고한 강철 금고의 한 면이 깡통처럼 찌그러졌다. 그 위력이 대단하다. 가까이 가보니 연습탄임에도 불구하고 11cm에 달하는 단단한 금고벽을 완전히 관통했음을 알 수 있다. 단발의 위력이 저 정도라면 그 연사력은 어떨까? 실험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이번에도 강철 금고가 그 한 몸을 희생했다. K4 고속유탄 발사기는 삼각대와 전륜기 등을 합하면 약 65kg. 연발 사격을 위한 탄통의 무게까지 포함하면 100kg에 육박하기 때문에 최소한 장정 2명이 발사 준비를 해야 한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